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광복절 경축식에 광복회장이 불참하겠다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10일 광복회 학술원의 한 특강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우리는 이런 상태로 광복절 행사에 나갈 수 없다. 정부가 근본적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공식적인 광복절 행사에 안 나가겠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류라이트는 밀정입니다. 그리고 밀정이 자신을 밀정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류라이트도 자신을 류라이트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폐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연탄가스처럼 형체는 없는데 피해가 막심합니다. 류라이트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독립운동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심판 밀정입니다. 여러분께 보고합니다. 광복회 사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언제 독립운동이 권력과 힘 가지고 했습니까? 지금 권력도 돈도 정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승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나라를 찾아오겠다는 일념 하나로 나아갔지 승리를 하기 위해 독립운동했던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사실은 말해야 합니다. 독립운동 선열들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국민에게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넓히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쓰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께 보고합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강유정 대변인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 대통령은 친일 반민족 행위를 중단하고 당장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광복회가 창립 후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들과 내통하는 위감이 든다라는 광복회장의 절규를 윤 대통령은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고 자주독립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광복절에 대통령이 앞장서 친일 망동과 국민 분열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에 친일 독재까지 할 작정입니까? 이 정부의 종일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는 겁니까? 만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 강행한 류라이트 김영석의 행보를 보십시오. 독립기념관장 취임 첫날의 일성은 바로 친일파 명예회복이었습니다. 역시나 일본 신민이었음을 자백하는 겁니까? 한 해 평균 274억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일주의자에게 단 한 푼의 국민 혈세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장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후손들 앞에 석고되지 하십시오. 만약 윤 대통령이 임명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광복회 뜻을 존중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자 합니다. 광복절을 일본의 종전기념일로 여기는 반민족 일본 신민과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집권 내내 친일 반민족 행위에 앞장서는 대통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친일 행보와 불종 외교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수권 정당으로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조국 대표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올해 8.15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일본 밀정들이 국정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홍범도 흉상 철거시도, 정부 돈을 사용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홍보, 야후 라인 경영권 침탈 방치, 강제동원 뺀 사도광산 유네스코 기념물 지정 동의 등에 이어 류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는 작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매트의 사도광산 관련 기고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내각이 자국 역사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완벽한 공범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 점령을 근대화와 계몽의 원천으로 정당화하고 일본의 식민지 잔혹 행위와 엘리트의 협력을 미화하는 한국의 뉴라이트 운동에 힘을 실어줬다. 윤 대통령은 이미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유산을 말살시키고 식민지 협력자들의 열렬한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행정부를 채웠다.
이는 오늘날 한국의 보수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한국 엘리트들의 친일 부역과 광복이호이들이 정부를 장악한 연대기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사도강산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일본은 환호하고 있지만 한국 국민들은 상처를 입고 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우영 역사학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지금 한국 우파 이념은 뉴라이트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뉴라이트가 이제는 사라진 올드라이트에 비해 새로운 점은 일본 찬양과 이승만 숭배입니다. 그 바탕에는 기회주의와 이기주의가 인간의 합리적 본성이라고 믿는 인간관이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 선택을 했던 친일파가 모범적인 인간으로 보이고 이익도 없는 일에 목숨 건 독립운동가가 비합리적 인간으로 보이는 건 이 때문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독립기념관 등 한국사 역사기관의 수장이 모두 뉴라이트로 채워졌습니다. 뉴라이트 정권이 뉴라이트 기관장을 임명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뉴라이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 평소 소신과 관계없이 뉴라이트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답할 수 없다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해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70% 정도는 그에 찬동합니다. 국가공동체 또는 민족공동체는 기억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지금 윤석열 뉴라이트 정부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천명한 헌법 전문의 역사인식을 보존한 사람들과 인간의 합리적 본성을 기회주의와 이기주의라고 믿으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과 불의한 이승만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기억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윤석열 뉴라이트 정권은 정신적 내란을 회책하고 있는 셈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의 정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인데 사도강산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배상 관련 후쿠시마 오염수, 독도 표기, 미군의 통해 표기, 라인 사태 어디 한둘이 아니지요? 이러니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이며 이를 원래대로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는 우려가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5월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서 진행된 당원과 함께 컨퍼런스 행사에서 독도와 관련해 이런 발언을 했지요.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예를 들면 민방위 교제는 국가 문서잖아요, 그죠? 민방위 교재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노랗게 표시된 걸 썼다. 근데 지금은 취소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50년, 100년 지나면 대한민국 공문에 일본 땅이라고 써져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게 아주 큰 근거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 문서 가지고 이게 우리 독도가 우리 땅이잖아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이게 그냥 실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국방부 교재에도 분쟁 지역이라고 써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군들한테 이건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또는 가르치려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죠. 일본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인정해 준 거예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 정부 관료가 아니고 관료의 얼굴을 한 간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걸 내리고 없애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나중에 역사적 근거가 돼요. 어떻게 해놔야 돼요?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엄벌을 가해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반박 자료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독도를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친일 주구 행태에 대한 해법은 친일 행위에 대한 단죄인 것인데 단순한 처벌의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반드시 단죄로서 국제사회에 반박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만 이는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행위였으며 이를 단죄했으니 다시 정상화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역량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 이재명의 역사관, 국가관만큼 매력적인 장점이 또 있을까요? 친일주구 반헌법의 반동 세력들에게 이재명은 저승사자이겠으나
민주 시민에게는 희망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